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안 뽑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력이 택도 없습니다,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기 분야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으니까 안 뽑힙니다. 저는 여러분 마케팅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저는 복잡계를 공부를 한 거예요. 마케팅은 제가 잘하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고 작가님이랑. 복잡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핵심은 모델링인데 허브랑 링크예요. 내가 얼마나 큰 허브와 얼마나 많은 링크로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복잡도가 높아지면은 내가 많은 수확을 얻는다가 아니라 결정론이 아니라 어떤 어마어마한 블랙스완이 출현할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잡도가 올라가면은 블랙스완이 막 독수리부터 블랙 드래곤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계를 구성하는 거를 몇 법칙만 알았지 복잡계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가 그걸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부터 막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까지 모델링으로서 우리가 설명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모든 거에 더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공부에서 왔다고요, 여러분. 이 배움이 잘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지속되지 않는다면 자신감이 조금씩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잃게 되면요, 더 나아가서는 자존감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에 대한 능력, 나에 대한 성장, 그것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스스로는 자기를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즉 자기 효능감을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마주한 과업의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 나의 능력에 대한 메타인지는 여기가 있는데 과업의 난이도는 요만큼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자신감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 나의 메타인지는 이 정도인데 과업의 난이도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신감이 하락했다,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 나의 메타인지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마주하는 업무의 난이도를 내 메타인지보다 낮추면 내 자신감이 어떻게 되나요? 과업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의 자신감, 자아 효능감은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과업의 난이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과업의 난이도는 딱 객관적으로 딱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이거는 변경을 시킬 수가 없죠. 바로 배움을 통해서 이 과업의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감은 끝없는 배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움이 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배우지 않으니까 과업의 난이도는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과업이 떨어지게 되면 과업은 점점 더 올라가겠죠, 난이도가.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존감에도, 왜냐면 자신감은 자기 효능감과 연관이 있고 자존감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존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루션이 뭐냐? 바로 여러분 학습 영역인데요. 자, 그러면 학습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이 피드백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전문가로부터 받는 피드백과 셀프 피드백이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받는 피드백은 전문 사람, 그렇죠? 셀프 피드백은 좋은 책이죠. 대표적으로 교과서, 이론, 그런 걸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하고 새롭게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 노력을 바로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찼다면 이제는 전문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바나나킥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요. 책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한 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의식적인 노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식적인 노력, 학습 영역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학습 영역 안에서 4가지를 꼭 구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배움을 통해서 무회전 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내가 다시 노력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할
할 수 있는 거, 새로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거를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향상시키는 부분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세분화. 그러니까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러니까 무회전 킥을 할 때 뭐 발목의 각도라든지 발등으로 차야 된다든지 발 안쪽으로 차야 된다든지 발 바깥쪽으로 차야 된다든지 굉장히 세분화를 해서 그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쵸? 피드백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그래서 주변에 압박을 주면 안 됩니다.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단순해요.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다면, 지금보다 실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싶다면, 뭔가 나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은데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대로 계속 그 일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염두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피드백이 중요해요. 전문가의 피드백.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전문가의 피드백과 셀프 피드백,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서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중급자의 수준, 그쵸? 기존 그 실력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독서실을 끄는 이유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은 잘 되겠죠. 지금 잘 된다고 일만 잘하면은 그러면 뿌리가 마르지는 않겠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더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뻗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분, 나무가 뭐 돌보다 단단합니까? 이게 흙밭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까요? 가다가 보면 돌도 만나면 돌아도 가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 뿌리가 여러분 조금씩 1cm씩 전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공부가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공부? 여러분이 쉬운 공부를 원해요? 쉬운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은 그런 거죠. 풀뿌리 같은 뿌리만 만든 거죠.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잡아 뽑기만 하면 뽑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공부를 하면 뭐예요? 아름드리 나무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신감은 끝없는 배움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배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 영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학습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건 뭐냐?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이 의식적인 노력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다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시도했을 때. 여러분,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시행착오는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부단히 반복적으로 시도하시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